안녕하십니까, 팟캐비입니다. 인수분해에 대한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인수분해가 왜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인수분해 잘 하려면 일단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하지만 왜 그렇게 푸는지 알고 계산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설명에서의 질문은 이겁니다. 인수분해는 왜 어려워질까? 이전 동영상에서 인수분해의 핵심이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식의 인수분해는 그 식을 곱하기들로 묶어내어 표시하는 것의 반복입니다. 이런 식에서 m을 묶어내는 것을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인수분해 과정에서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식의 인수분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다항식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다항식들을 곱해서 생긴 항들이 서로 섞인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항이 합쳐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유형이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항을 적절히 분리해야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일반화해서 이런 형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게 제일 어려운데 항이 사라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유형이 이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이 두 항을 완전히 새로 넣어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항이 사라지는 경우 중의 하나입니다. 제곱, 4제곱, 그리고 1만 나타날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항의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이 항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야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인수분해에서도 항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른 모든 복잡한 경우는 이 세 가지 변화가 결합되어서 생깁니다. 그럼 인수분해를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책에 있는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진리는 평범한 데에 있죠. 이 동영상의 설명은 아무도 모르는 수학풀이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학생들이 맹목적으로 풀이하고 있는 수학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인수분해를 하는 요령 중에서 첫째는 인수분해의 기본공식들을 적용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수분해의 기본공식들을 반복해서 잘 외워야 하죠. 다른 동영상에서 인수분해의 공식은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활용도가 높은 인수분해의 형태는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런 인수분해의 경우에 단순한 공식을 2번 적용하는 것인데 인수분해 공식을 완전히 외우고 있어야 다음 단계를 쉽게 내다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여러 문자가 있을 때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길이 보입니다. 셋째로 공통인 부분식을 한 문자로 치환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항식에 대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수학 공부의 핵심이 패턴 인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이 부분을 단순한 문자로 치환해서 풀어야 하는 거죠. 이상으로 인수분해가 어려운 이유,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해봤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고 인수분해를 공부하시면 조금 더 재밌을 겁니다. 이번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